네, 마감 전화 팬다운 김동현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오전에 여러 가지 자료가 있었습니다. 일본 아소산의 화산 폭발 이야기 나왔었고요. BOJ의 자산 매입 규모 유지, 또 중국 증시의 약세, 또 북한에서는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으로 장거리 미사일 발사 가능성 이야기 나오면 여러 가지 자료가 나왔습니다만, 시장은 어제 먼저 밀려서인지 오늘 또 두 시장 모두, 양시장 모두 상승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흐름 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네, 다른 내용들은 다 그냥 노이즈일 것 같고요. 미국의 FOMC를 앞둔 빅 이벤트를 앞둔 관망 심리가 유지되고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을 보시면은 사실 FOMC를 앞두고 있는 불안감은 시세에서 별로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오히려 기대감이 조금 더 무르익은 상황인 것 같은데, 이것이 내일과 모레 양일 간의 변동성의 가능성은 아직 남아 있지만, 어제 오늘 이 이벤트 주간으로 들어왔는데도 이렇게 안정적인 시세를 보여주는 모습 봤을 때는 일단 결과의 확인 전까지 추가적으로 변동성이 크게 나올 가능성이 좀 없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눈치 보기 양상으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매매 계획대로 그대로 진행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대차인데요. 사실 이제 한중 FTA 재료가 실질적으로는 양어 관세가 남아있기 때문에 완성차한테 세게 긍정적이겠느냐라는 비관론도 약간 있는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오늘 아침에 대한상공회의소 주한 중국 대사가 대한상공회의소 기자 간담회에서 한중 FTA가 국회 비준을 좀 서둘러야 된다라는 뉘앙스로 발언하게 되면서 조금은 조기 타결 기대감이 높아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자동차 섹터가 오늘 좀 강하게 나와 있는데요. 자, 현대차는 현재 2% 올라가고 있습니다. 15만 8천 원인데요. 좀 어떻게 대응해야 되겠습니까? 현대차는 121선 기준으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 현대차가 지금 시장에서의 역할은 기술에 대한 버팀목도 있지만 현재 흐름은 가치주의 어떤 대표격, 그리고 가치주의 선행주 역할입니다. 121선 이상까지 올라와서도 주가가 즉시 밀리지 않고 있다는 것은 현재 시장이 성장이라든지 실적에 대한 전망보다 가격에 대한 자신감으로는 충분히 움직일 수 있다는 어떤 하나의 기준이 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타 낙폭 과대주들 역시 중장기적인 과대 낙폭주들 역시도 이렇게 되면은 반등의 목표선이 121선으로서 역할을 할 가능성이 기술적으로 대단히 큰 흐름이기 때문에 현대차가 이렇게 강하고 견고한 움직임을 보일수록 많은 분들께서 지금 고퍼 성장주나 코스닥 종목들을 가지고 계시지만 시장에서는 오히려 가치주에 좀 유리하게 시세가 진행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연속해서 이제 KTB 투자증권 보겠습니다. 증권 업종 자체가 오늘 또 삼성, 대우, 또 NH, 메리츠, 대형사들 위주로 해서 수익성 좋았던 업체들 위주로 좀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KTB 같은 경우도 좋습니다. PBR이 한 0.4배 수준밖에 안 되는데, 이런 밸류에이션 매력에 따른 반등이라고 좀 봐야 되겠습니까? 네, 제가 증권 업종 중에서도 KTB 투자증권을 찍어서 말씀드리는 것이 현재 가치주들과 그래도 연결이 되는 종목이라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일단 오늘 증권주의 시세는 크게 특징을 가지거나 혹은 의미를 부여하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기술적인 반등 양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전반적인 시장 움직임에서 올해 연초에 증권주의 시세가 아주 강하게 있었다가 지금 완전히 다 무너졌습니다. 이렇게 5개월 이상의 낙폭에 대한 기술 반등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하지만 이 낙폭이 작년도 저점권역까지 주식들이 빠졌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올해 2배 정도의 시세가 나는 걸 봤습니다. 그 말은 현재 가격대 자체는 충분히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이 정도 위치에서 나오는 반등은 일시적 반등이기보다는 조금은 더 연결될 수 있겠다. 다만 증권업종이 갑자기 다시 올해 3, 4월처럼 구도업종이 되기는 좀 쉽지 않겠지만 가격적 격분은 조금 더 유의하다. 즉 지난 6월달, 7월달에 증권주들이 조금 횡보했던 정도의 가격까지는 복원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보유자분들께서는 그 정도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제2콘텐츠리 보겠습니다. 자, 이달 들어서 쇼박스 같은 종목이 한 17% 오를 때 오히려 제2콘텐츠리는 마이너스권에 있었던 수익률인데요. 오늘 한 7% 정도 급등하면서 좀 따라잡으려는 흐름은 나와 있습니다. 밸류에이션도 조금은 더 낮은 수준인 것 같고, 오늘은 또 재료가 국내 종합편성 채널에
중국 텐센트가 뭐 투자한다는 얘기 나오게 되면서 상당히 좀 가파르게 J 콘텐츠들이 움직임 나오는데요. 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네, 뭐 지금 중소형 성장주 쪽에서는 저는 한 섹터를 꼽는다라면은 미디어 엔터 쪽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거기에 추가적으로 핀테크라든지 혹은 헬스케어 쪽에서 몇몇 종목군들이 보이긴 하는데 하나의 섹터 전체로 봤을 때 이번 장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성장 섹터는 저는 미디어 콘텐츠 쪽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쪽은 뭐 기술적으로도 보통 많은 분들이 시장이 급락이 나왔을 때 최대한 많이 빠진 주식들을 찾는 건데, 뭐 그런 매매는 사실 실질적으로 주도주 잡기 매매에서는 뭐 좋지 않은 판단이 될 수 있고요. 오히려 지금처럼 가치주 장세에서 좋은 전략이 되는 거고, 성장주의 모멘텀은 강한 시세와 추세를 유지했을 때 정체성이 유지가 되는 거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성장주 중에 가장 눈에 띄는 섹터는 수주가 말씀드리고 있지만 미디어 엔터 쪽이 될 것 같고요. 그쪽에서 제 컨텐츠의 포지션은 CJ CGV와 그리고 CJ ENM의 어떤 뭐 합작사 정도의 그런 어떤 영향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메가박스와 그리고 JTBC 쪽에 대한 모멘텀을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망한 종목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하락 종목 보겠습니다. 자, 포스코는 일단 뭐 적자 전환 우려가 좀 나오면서 오늘 좀 하락입니다. 한 2% 정도 밀려나 있는데요. 이 종목은 밸류에이션 뭐 PBR로 봐서는 상당히 좀 저렴하지 않나 싶을 정도로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요. 자, 어떻게 좀 대응해야 되겠습니까? 철강이라든지 혹은 소재 섹터 전반은 이익 전망은 여전히 좋지 않습니다. 이 이익 전망이라는 것은 일단 전반적인 경기에 대한 눈높이 자체가 높아졌을 때 확실하게 이 성장 전망치가 올라갈 수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실적주라고 볼 수는 없고요. 단순히 가치로 접근을 하는 자리입니다. 아직은 이후에 뭐 이 가치가 충분히 회복되면서 경기에 대한 전망까지 좋아졌을 때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어떤 계속해서 추가적인 상승을 나오는 건 2차적인 문제고, 현재 위치에서는 현대차가 올라오는 것 역시도 일정 부분 실적에 대한 어떤 눈높이가 지나치게 낮았던 측면도 있지만 가치로서 스타트를 붙였고 그 자리에서 이제 매출에 대한 회복 기대감이 붙은 거기 때문에 현재 가치주는 좀 둔하고 움직이지 않더라도 말 그대로 그 밸류에이션만 가지고도 충분한 접근이 가능한 기대 수익률이 뭐 20-30% 이상까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이러한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포스코가 가장 큰 자금이 들어갔을 때 움직일 수 있는 가치주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싼 주식이 어떤 대표격이자 심리적인 기준이 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시간으로 승부할 수 있는 종목이고 오히려 보장성은 월등하다라고 판단을 하시고 포스코를 기준으로 보시든 아니면 뭐 최대한 안정적인 매매를 원하시는 분들 직접 공략을 하시든 가치주는 시간으로 싸우는 거다라는 기준을 명확하게 잡고 가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속도를 내면서 가치주를 사시면 아마 지루해서 제대로 된 시세를 취하시지 못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BGF 리테일이 오늘 외국계 창구로 매도가 좀 나오게 되면서 한 5% 넘게 지금 뭐 4% 이상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단기 추세선들은 좀 깨져서 내려가는 그런 흐름 나와 있는데요. 근데 좀 매도 대응이 낫겠습니까? 네, 지난번에 저희 20만 원 이탈 시부터 매도 의견을 드렸던 종목인데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사실 성장주는 누차 강조하지만 좋을 때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장이라는 것은 미래 현금 흐름에 대한 현 주가의 반영이기 때문에 실적보다는 기대치가 제일 중요한 거고요. 그 기대치가 주식시장에서 인정이 되느냐 아니냐, 그것이 의사결정의 어떤 제일 중대 요인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좋았을 때, 즉 추세가 유지가 됐을 때는 성장주로서의 어떤 주도적인 역할을 해주지만 추세가 꺾인 상황에서는 그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일단 덜어내고 보셔야 됩니다. 밸류에이션 자체가 부담스러운 수준까지 올라온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그 성장을, 추가적인 성장을 시장 시세 자체가 충족시켜주기 위해서는 시장이 기대한 것보다 더 좋은 성장이 보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가 올라갈수록 부담스러워지는 거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BGF 리테일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추세가 깨졌기 때문에 추세가 꺾인 성장주들은 적극적인 매도 관점에서 접근이 지속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하이닉스 하나 보겠습니다. 오늘 증권가에서 디램에 대한 수급 다룬 리포트가 좀 나왔었는데요. 마이크론이 일단 미세 공정으로 전환을 하고는 있는데 거기 이제 부진하게 되면서 공급량이 약했지만
단가가 떨어졌던 것은 수요가 워낙에 좀 안 좋았기 때문이다라는 약간의 비관론을 좀 폈고요. 내년에도 아마 이런 수요 둔화는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약간 좀 비관적인 견해를 좀 써냈던 리포트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이닉스는 그래도 뭐 여전히 뭐 현대차도 마찬가지겠고요. 저평가된 주식으로 좀 불려지곤 하는데 오늘 한 2% 밀려나서 33,000원 선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되겠습니까? 일단 뭐 최근에 디램 가격 하락도 있겠지만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자산 가치로는 사실 3만 원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뭐 포스코랑 비교했을 때 대표적으로 포스코랑 하이닉스를 비교하면 좀 재밌는 시세가 분석이 될 것 같은데, 포스코는 가지고 있는 어떤 양적인 규모로 봤을 때 아주 월등한 저평가가 돼 있고, 실적은 최근에 부진하고 전망도 뭐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양적 가치가 저평가되어 있다고 봐야 될 주식이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한 3만 원 정도의 어떤 청산 가치를 가지고, 하지만 시가총액이 25조인데 영업 순이익이 한 5조 정도가 나오니까 이익 기준으로 봤을 때 상당히 낮은 가격이 될 수 있겠죠. 이런 상태에서 대표적인 어떤 저평가 섹터이자 그리고 소비 경기에 대한 어떤 민감주로서의 역할, 대표적인 종목으로서 기준을 계속 잡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은 일단 미국 금리 인상과 함께 이후에 경기에 대한 전망치, 글로벌 경기에 대한 전망치에 따라서 메모리 수요에 대한 전망 자체도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낮은 가격에 샀을 때 승률이 아주 높은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뭐 3만 원에서 3만 6천 원대까지 20% 이상이 장기적으로 쇼커버가 빠르게 들어왔지만 다시 흔들리면서 3만 3천 원 이하라든지 저가권을 형성해 준다라면은 아주 수월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대상 가격대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이기 때문에, 현재 뭐 가치주나 혹은 저가 매수를 노리시는 분들께는, 특히나 대형주 선호하시는 분들께는 뭐 하나의 매매 관심 타겟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마감 전화 팬다운 김동현 전문가였습니다.